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봉 협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연봉 협상을 몇 퍼센트 올려서 가는 것이 적합한가 그런 의문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가장 평균적인 수치는 10%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 연봉 대비 10%를 올려서 연봉을 제한하고 그 정도로 결정이 되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그 전에 연봉이 언제 인상됐고 막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여튼 10%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보다 낮게 연봉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높게 15%, 20%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수요와 공급의 영향 때문에 그게 결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이란, 공급은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장인들, 그걸 이제 공급이란 말하고, 수요는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즉 회사, 뭐 기업 이런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높을 경우에 연봉 협상이 유리하죠.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의 사람을 뽑는 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후보자 입장에서는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갖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10%가 아니라 조금 더 높게 좀 강하게 연봉 협상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훨씬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막 연봉 협상에서 20%, 뭐 1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연봉보다 15%, 20%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난 대로 일단 여기 몇 개 써봤는데,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전 회사에서 이만큼의 성과급을 거의 고정적으로, 중요한 건 거의 고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계약 연봉은 이 정도지만 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이 정도 보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만큼의 연봉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전 회사에서 뭐 4, 5년 다녔는데 연봉 그 과거 연봉 협상에서 연봉 인상률이 동결된 적이 몇 번 있었고, 그것은 뭐 나의 실적이나 나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회사 전체 차원에서 연봉이 전체적으로 동결이 되었고, 그때도 나는 회사에 어쨌든 기여를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연차 대비 연봉이 좀 낮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정도 연봉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능력 측면에서 나는 당신네 회사에서 원하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파생할 수 있는, 아니면은 곧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어떤 그 관련 직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능력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또 얘기하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이만큼의 오퍼를 받았다. 요거는 이제 또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회사에서 현재보다 15%의 인상을 정식으로 오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오퍼레터나 아니면 메일, 문자 이런 걸로 증거로 이제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 다른 데서 연봉 협상에서 받았으니까 당신네들도 이 정도를 달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이직에서 연봉 협상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연봉 협상에서 대부분 그 직전 회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많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봉을 한번 떨어뜨리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만약 연봉을 자기가 깎고서라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봉 협상이 아무래도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연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떤 감정도 많이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나를 이만큼 대우해주고 있구나 라든지, 어쨌든 이게 돈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되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 헤드헌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연봉 협상을 중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참 이 부분이 그 직장인 입장에서 헤드헌터와 함께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직접 회사의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에 나를 뽑아줄 팀장과 다이렉트로 연봉 협상을 하면 그 대화 가운데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서 마치 그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처럼 중간에서의 입장을 각각 듣고 어느 정도 걸러서 양쪽에 다 유리하게 연봉 협상을 중간에서 하는 게 헤드헌터가 하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헤드헌터와 함께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어쨌든 기준이 한 10% 그리고 어떤 측면으로 자기의 연봉 근거를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헤드헌터와 함께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봉 협상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연봉, 성과급, 식대, 무슨 복지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부가급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봉 협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